네, 학원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소규모 감염이 이어지면서 오늘도 학교 600여 곳이 문을 닫았습니다. 이틀 뒤 수요일엔 고등학교 1학년과 중학교 2학년, 초등학교 3, 4학년이 추가로 학교에 가게 되는데요. 네, 정부는 학생 사이의 거리를 최대한 떨어뜨릴 수 있도록 보조 인력을 지원하고 오늘부터 학원 방역 실태를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금창호 기자와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지난주에는 이제 물류센터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막 급증을 하면서 학교가 결국은 800여 곳이 문을 닫았었는데 이번 주는 지금 상황이 어떻죠? 네, 일단 오늘 오전 10시를 기준으로 전국의 학교 607곳이 문을 닫았습니다. 네. 전체 학교의 2.9% 수준인데요. 지난주에 비해서는 이 등교 수업을 멈춘 학교가 200곳 넘게 줄었습니다. 네. 학생 감염자가 나와서 비상이었던 경북 구미와 상주에서 다행히 추가 확진자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 하지만 이번 주부터 새로 문을 닫게 된 학교들도 13곳입니다. 특히 지난주 금요일에 이 부산 내성고의 고3 학생이 코로나19에 감염되면서 이 학교는 오는 12일까지 원격 수업을 하기로 했습니다. 또 중간고사도 2주 미뤄서 오는 26일에 치르기로 했습니다. 네. 이 학생과 접촉했던 교직원 25명과 학생 73명은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네. 자, 이제 이틀 뒤입니다. 수요일부터는 178만 명의 학생이 더 학교에 나가면서 약 400만 명 정도가 더 늘어나게 되는 거잖아요. 고3을 제외하고는요.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학생들이 거리 두기를 유지하기가 쉽지 않아 보이는데 어떻게 좀 관리가 될까요? 네, 일단 교육부가 그동안 계속 밝혔다시피 이제 여러 차례 학교 문을 계속 열겠다 이렇게 교육부가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 주부터 말씀하신 대로 이 고등학교 1학년과 중학교 2학년 그리고 초등학교 3, 4학년이 오랜만에 학교에서 선생님과 친구들을 만납니다. 이 3차 등교가 시작되면 남은 건 이제 중학교 1학년과 초등 5, 6학년뿐이라서 사실상 대부분의 학생이 이제 학교에 간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학교가 혼잡하지 않도록 이 거리 두기를 잘 지키는 게 무엇보다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요. 교육부가 그래서 학생 생활 지도와 이 방역 활동을 돕기 위해서 보조 인력 3만 9천여 명을 투입을 합니다. 네. 주로 방과 후 학교 강사나 자원봉사자 그리고 퇴직교원 등이 이 일을 하게 됩니다. 예. 교육부는 학교가 이 인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비용을 지원하고요. 근데 학교에서는 아무래도 이 보조 인력이 외부인이다 보니까 코로나19에 감염된 사람이 있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들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에 대해서 교육부는 교사나 학생을 위한 학교 방역 매뉴얼이 보조 인력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전 확인을 해서 안전이나 건강에 문제가 없는 경우에만 보조 인력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학생과 교직원의 자가 진단 항목도 어제 바꿨는데요. 이제 기존에 있던 설사나 메스꺼움 등을 체크하는 거를 빼고 이제 오한이나 근육통, 두통 등을 넣었습니다. 예. 이게 방역 당국이 개정한 코로나19 대응 지침에 맞춰서 수정을 한 겁니다. 오늘 오전 한때에는 이 학생 자가진단 사이트에서 접속 불량 현상이 나타났었는데요. 이 교육부는 일시적으로 접속자가 몰려서 문제가 발생해 바로 보완 조치했다면서 이 시도교육청별로 계속 모니터링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학부모들과의 협조 현상도 계속해서 좀 일어나야 될 것 같아요. 자, 이번에 신규 확진자가 수도권에 몰려 있는 만큼 아무래도 2주가 고비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지역 학생과 학부모들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어떤 조치들이 지금 취해지고 있나요? 네, 아까 리포트에도 잠깐 언급됐지만 오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35명이죠. 근데 이 가운데 30명이 인천과 경기 지역에서 발생했습니다. 서울에선 학원을 중심으로 감염이 계속 좀 이어지고 있고요. 근데 학생들에 대한 걱정이 큰 만큼 지자체가 그래서 선제 조치에 나섰습니다. 서울시가 우선 기숙사에 들어가는 학생과 영어 유치원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 코로나 감염 여부를 전수조사합니다. 이 기숙사를 이용하는 학생은 모두 6,207명이고요. 영어 유치원 종사자는 595명인데 서울시는 오는 12일까지 모든 검사를 마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인천 지역 학교 243곳은 쿠팡 물류센터와 관련해서 내일까지 지금 문을 닫기로 돼 있는데요. 교육당국은 내일 오전에 회의를 열어가지고 이 지역 상황과 방역당국의 의견을 검토하고 이제 모레 다시 학교 문을 열지 결정할 예정입니다.
사실 학교는 공교육기관이니까 방역 철저하게 한다고 하면 어느 정도는 좀 신뢰가 갈 수도 있는데 학원가가 대규모 감염이 시작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부모님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렇게 코로나가 계속해서 퍼질 수 있는 우려 혹시 좀 불식시킬 수 있는 방법들이 있을까요? 최근에 감염 사례도 목동 학원가에서 있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 감염 사례도 목동 학원가에서 있었죠. 근데 사실 학교에서 이제 2차 감염 사례가 있었냐 하면 아직까지는 그런 사례가 발견되지는 않았거든요. 네, 근데 학원에서 이렇게 지속적으로 감염 사례가 나오고 있다 보니까 지난달에만 학원에서 학생이 20명이 이제 코로나19에 감염이 됐습니다. 이미 중앙사고수습본부가 그래서 학원에 오는 14일까지 운영 자제 행정명령을 내렸고요. 교육부도 학생과 학부모에게 최소 2주 동안은 학원을 되도록 가지 말아달라고 당부를 했습니다. 시도교육청과 지자체는 오늘부터 학원을 대상으로 이제 합동 점검에 나서기로 했고요. 특히 내일까지 학원 밀집 지역에 이 교육부 차관을 비롯한 교육부 공무원들도 나가서 특별 점검을 실시합니다. 이 학원문을 어쩔 수 없이 열게 됐을 때 혹시 방역 수칙을 잘 지키고 있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고요. 학생 사이의 거리를 이때 최소 1m 이상 띄우고 있는지, 출입자 명단은 잘 작성하고 있는지, 공용 차량을 운전하는 운전자나 학원 종사자들이 마스크를 잘 쓰고 있는지 등을 점검을 하게 됩니다. 학원을 이용하는 학생들이 마스크를 잘 쓰고 있는지도 같이 확인을 하고요. 만약에 이 점검 때 방역 수칙을 위반한 사례가 발견이 되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도 부과를 할 수 있습니다. 네. 학교나 학원이나 교육계 종사자들이 정말 많은 고생을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네, 최대한 2주가 좀 고비일 것 같네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